안녕하세요. 오늘은 근해 공식과 2차 방정식의 활용을 확인해보는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풀이 시간이고요. 선생님이 목표했던 진도까지 나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 이제 등교했을 때 시험 범위 그리고 시험 일정이 가정통신문으로 나갈 거예요. 지금 7월 6일에 나가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온 시험 범위보다 조금 적은 시험 범위로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등교했을 때 정확한 예상 시험 범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필평가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할 거니까 그렇게 일단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일단 스스로 확인하기 교과서 109페이지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스스로 확인하기 좀 볼까요? 3번부터 6번까지 네 문제만 다뤄볼게요. 3번에 2번과 4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에 보니까 0.2x제곱 마이너스 0.5x 플러스 0.2는 0. 소수가 나왔죠? 이럴 때는 10의 거듭제곱을 이용하면 되죠. 10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10을 곱하면 2x의 제곱이고 10 곱하면 마이너스 5x 10 곱하면 플러스 2는 0. 2차 방정식을 풀 때 가장 먼저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인수분해가 돼요, 얘는. 그죠? 해보면 2x,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근해 공식을 사용해보는 단원이니까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근해 공식을 한 번 더 쓰는 그런 짓은 안 하고요. 그냥 바로 한번 가보죠. 자, 2a분인데요. 2에 a가 2니까는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인데요. 마이너스에 그럼 마이너스 5가 되겠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인데요. 그냥 25로 바로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계산만 잘해줍시다. 2 곱하기 2니까 4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5니까 5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빼기 4, 2 곱한 거 8이잖아요. 25 빼기 8이니까 9가 되겠어요. 근데 루트 9가 뭡니까? 3이잖아, 3. 루트 9가 3이잖아, 3. 그죠? 그러면 얘는요, 다시 쓰면 4분의 5 플러스 3이 하나의 해가 되고 또는 4분의 5 마이너스 3이 하나의 해가 되어버리네요. 그럼 4분의 8이니까 여기서 이제 1이 나오는 거고, 아니죠. 2가 나오는 거고, 그죠? 또는 4분의 2니까 2분의 1이 하나의 해가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4번 더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1은 2분의 3x 플러스 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식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도 2를 곱하는 그런 형태를 한번 취해 볼게요. 그럼 2 곱하기 이 친구를 하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이쪽은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3x 플러스 7이 되네요. 이 좌변을 바로 계산할게요. 공간이 없어서 2 곱하기 2의 x제곱하면 2x의 제곱이고 2 곱하기 마이너스 1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왼쪽으로 다 옮겨서 정리를 해보면 이 x의 제곱에 3x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7인데요. 얘랑 더해지니까 마이너스 9는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정리가 됩니다.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죠. 3, 2, 6 되나요? 2x, x 3으로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네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그죠? 그러면 하니까 인수분해는 되네요. 자, 인수분해가 되지만 우리는 인수분해를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근해 공식으로 갈게요. 근해 공식 x는 2분의 자, 2 곱하기 2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3의 제곱은 9고요.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9 이렇게. 자, 그럼 얘는요 2 곱하기 2니까 4네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3은 3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4 곱하기 2를 하면 플러스 8 플러스 8에 마이너스 9까지 곱하면은 72 72에 9를 더하면 81이 돼서 루트 81이에요. 근데 루트 81이 뭡니까? 9잖아요. 9. 따라서 얘는 9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그럼 얘는 다시 정리를 해보면 4분의 3 더하기 9라고 쓸 수가 있고요. 또는 4분의 3 빼기 9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 가서 계산을 하도록 하죠. 그러면 4분의 3 더하기 9는 4분의 12니까 3이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4분의 3 마이너스 9는 4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죠. 2차 방정식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는 0의 해가 x는 4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3일 때 유리수 a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차 방정식 2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는 0의 해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온대요.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2의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근해 공식에 그대로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x는 2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4 2a다. 이렇게 일단 쓸 수 있겠네요. 뭐 좀 더 심플하게 정리를 해보면 2 곱하기 2니까 2 곱하기 2니까 이제 4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8a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해가 이렇게 생겼다고 나왔죠. 문제에 여기다 써보면 문제에 4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3과 같다라고 나왔죠. 항등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b랑 얘랑 일단 같다라고 보면 되겠고 여기는 1-8a랑 33이랑 같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뭐 식으로 한번 써보면 1-8a는 33하고 같아야 되고요. 여기는 b는 마이너스 1하고 같다라고 일단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a 값을 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8a는 1을 이항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니까 32가 되네요. 마이너스 8에다가 뭘 곱해야 32가 됩니까? 마이너스 4죠.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걸 확인. 자, a,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4고 b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5번 갈게요. 자, 5번 볼까요? 대각선의 개수가 14인 다각형은 몇 각형인지 구하시오. N각형이 있을 때, N각형이 있을 때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은 다들 아실 거예요. 2분의 N 곱하기 N 마이너스 3. 혹시 뭐 까먹으셨다면 지금 또 외워두세요. 2차 방정식의 활용에서는 자주 이 도형에 대한 것들이 등장하니까 이 정도는 알아두시고 근데 그 결과가 14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정리를 해보면 N 곱하기 N 마이너스 3은 양변에 이렇게 2를 곱하는 형태니까 14 곱하기 2가 돼서 28이고요. n의 제곱 마이너스 3n으로 분배 법칙. 얘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28은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 인수분해가 돼요? 당연히 되죠. 4, 7, 마이너 뿔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n 플러스 4 곱하기 n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인수분해를 완료. n은 마이너스 4 또는 7인데요. n 각형에 음수가 들어갈 수는 없겠죠. 따라서 n은 7이 되네요. n은 7. n이 7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7각형이다. 7각형이다. 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런 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n 곱하기 n-3이 28이다. 여기에서 n과 자기보다 3만큼 적은 애를 곱해서 28이 나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죠? 28 곱해가지고 28 나오는 게 이제 숫자가 자연수일 게 뻔하니까 n각형이니까 당연히 자연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자연수인 게 뻔하니까 28이 뭐 곱하기 뭐가 있냐면 1 곱하기 28이 있고 2 곱하기 14이 있고 4 곱하기 7 정도가 있는데 이 숫자와 이 숫자의 차이는 3이거든요. 그죠? 근데 뭐 이것 중에 차이가 나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3 차이가 나는 게. 그래서 얘가 7이고 얘가 4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n이 7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뭐 이렇게 경우의 수 같은 거 구할 때 요런 능력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다음 6번으로 갈게요. 자, 6번 보도록 하죠. 조선시대의 수학자 홍정화가 쓴 구일집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실려 있다.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유명한 문제예요. 크고 작은 두 개의 정사각형이 있다.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468평방자이고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보다 6자만큼 길다.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세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작은 정사각형의 길이를 x라고 놓고요. 이 x를 구해야겠어요. 길이의 단위는 자네요. 넓이는 평방자, 길이는 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6만큼 기니까 큰 정사각형은 x 플러스 6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정사각형의 넓이를 더했을 때 468평방자라고 했으니까 얘의 넓이를 x 플러스 6의 제곱, 얘의 넓이를 x의 제곱 놓고 더했을 때 그게 468이다. 이렇게씩 세우면 되겠죠? 얘 계산하면 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6이고요. 거기에 x제곱만큼 더해주고 468 그냥 이항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468은 0 정리가 되고요. x제곱 더하면 2x의 제곱에 플러스 12x 플러스 36 빼기 468 하면 마이너스 432가 되겠네요. 그죠? 2로 나눌게요. 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16은 0이네요. 대부분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연수일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x고요. 인수분해를 하는데 216은 선생님은 이 문제를 이미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216이 12 곱하기 18이라는 걸 아는데 12 곱하기 18을 바로 떠올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해보는 것도 좋아요. 처음 그냥 2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108이고요. 또 2로 나눕니다. 그러면 얘는 54네요. 또 2로 나눕니다. 그러면 27이고요. 그럼 3으로 나누면 9고요. 그 다음에 또 3으로 나누면 3이 돼서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해놓은 다음에 차이가 6이 되게끔 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 3을 곱해서 12를 만들고 3을 곱해서 18을 만들면 차이가 6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하는 거죠. 그래서 12 곱하기 18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 이렇게 두면 되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건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인수분해가 x-12 곱하기 x 플러스 18은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x는 그래서 12 또는 마이너스 18이 되겠네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자연수밖에 안 되죠. 그래서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고 얘는 안 돼요.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12자다라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스스로 확인하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나요? 2차 방정식의 활용은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선생님이 밑에
2차 방정식 활용 문제를 조금 더 실어 놓을게요. 여러분들 꼭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이렇게 2차 방정식의 활용 공부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주는 과제니까 당연히 출제도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과제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뭐 다음에 여러분들이 등교했을 때 검사를 한다든지 뭐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자율에 맡기겠지만 뭐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공부를 하든지 안 하든지 안 해도 맞출 수 있으면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고요. 그럼 저는 다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안녕.